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주치 칠곡 가톨릭병원 배창범 신경과 과장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봄이라 그런지 저는 자꾸 나른하고 졸리고 피곤하거든요. 이게 춘곤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우리 네. 과장님 같은 의사 선생님들도 춘곤증 혹시 느끼시나요? 네,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춘곤증을 느낍니다. 따뜻한 날씨에 있는 오후에 있다 보면 몸도 찌뿌둥해지고 나른해져서 커피도 자주 마시고 스트레칭도 자주 하게 됩니다. 외래 보시다가 스트레칭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상이 되네요. 근데 지금 미소만 봐서는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걱정돼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인데 모든 이제 새싹들이 고개를 들 때 저는 고개를 오래 떨구고 있어요, 지금. 너무 무기력하고 막 피곤하고 혹시 제 신경계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염려가 되거든요. 네, 근데 춘곤증은 질병이라고 하기보다는 신체가 일시적으로 반응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춘곤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추운 겨울에서 봄이 되면서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일조량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신체가 적응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호르몬이 불균형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원 씨가 지금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과장님 저는 오히려 제가 걱정이 돼요. 네. 저 이틀 전에 뭐 먹었는지 누가 물어보면은 기억을 못해서 저는 그래서 기록용으로 지금 휴대폰에 음식 사진을 찍어두거든요. 음식 사진을요? 네, SNS를 하지도 않는데 저는 괜찮은 거 맞나요? 네, 당연하죠. 저희가 자꾸 깜빡깜빡거리는 것은 네. 저희가 이제 그 건망증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건망증이 생기실 나이는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근데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도 깜빡깜빡거리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동일한 나이와 학력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모든 기능에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게 보여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보이기 때문에 치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기억이 나질 않는다거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익숙한 얼굴인데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거나 한 번쯤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다면 치매 초기 증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치매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약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는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최근엔 젊은 층에서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치매란 지능, 의지, 기억 등 정신적인 능력이 현저히 감퇴하는 질환인데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상인일 경우 매년 1에서 2%가 치매로 진행되고 단순한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12%가 치매로 발전된다고 하니 치매는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치매의 경우 아직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안타깝게도 완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치매를 예방해주는 생활습관과 실천이 무척 중요한데요. 치매,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사실 나이 들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겨서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은 걱정을 하시는 질환이 이 치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치매 환자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지금 만 65세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당연히 치매 환자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치매 환자 수가 2022년 2월 기준으로 볼 때 노인 인구 중 약 92만 4천 명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유병률은 10.31%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노인 인구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간에 이게 치매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떠도는 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내가 볼펜을 어디에 뒀지? 이러면은 건만증이고 네. 이게 왜 내 손에 있지? 이러면은 이게 치매래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좀 그럴듯한 것 같아요. 예. 그럴듯하네요. 그래서 제가 치매와 건망증에 대해서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건망증과 치매인데요. 이 건망증의 경우는 이제 있는 것이 경험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매는 경험 전체를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건망증. 예. 근데 어제 누구를 만나는 일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기억나는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건망증의 경우는 아 맞다 아까 그걸 안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기억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치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자체를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또한 말, 글 또는 이제 메모를 건망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네. 치매 환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음. 점점 일상생활에서도 건망증 환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네. 치매 환자들은 일상생활에 장애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네.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증상만으로는 치매와 건망증을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혹시나 의심이 되거나 하시면 전문의를 방문하셔서 이제 네.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뭐 인지 기능 저하는 아닌 좀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네,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망증은 단순한 기억력의 저하만을 뜻합니다. 근데 인지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총 5가지 영역으로 보통 구별을 하는데요. 집중력, 기억력, 수행 능력, 그다음 언어 능력과 그 시공간 능력 총 5가지 의미합니다. 이 인지기능의 저하는 저희가 동일한 나이와 학력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16%이라고 하는데요. 하위 100명 중에서 하위 16명 정도가 이제 못 들어갈 경우에는 그건 이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망증은 단순한 인지저하 장애로 보기는 힘들지만 그만큼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제 인지저하 장애로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가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뭐 5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인지기능 장애에도 어떤 단계가 있는 건가요? 네, 인지기능의 단계는 연속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정상과 주관적 인지장애, 경도 인지장애, 그다음 치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표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정상 같은 경우는 인지기능 저하 특별히 호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인지검사상에서 이상도 없고 일상생활의 장애도 특별하게 없으신데요. 주관적 인지장애의 경우에는 나는 깜빡깜빡거린다는 그런 지각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인지검사 결과에선 이상이 없고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장애가 없으십니다. 경도 인지장애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인지검사상에선 이상이 있는데 네. 일상생활에 장애가 없는 상태고요. 치매의 경우에는 이제 인지저하도 호소하시면서 네. 인지검사상에서 이상이 있고 일상생활에도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저희가 치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에서 경도 인지 장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증상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치매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유명한 이제 클리닉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경도 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가는 사람들의 네. 비율을 한번 그 연구를 해봤습니다. 네. 매년 12%의 경도 치매 환자에서 이제 그 치매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를 이제 6년간 추적 관찰을 했는데 총 80% 정도가 이제 치매로 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정상인 같은 경우는 정상에서 치매로 바로 가는 경우가 1에서 2% 매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언뜻 비교해도 1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도 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혹시 이게 건망증인가 치매인가 확실하게 알려면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틀 전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 하는데 나이가 비교적 어린데도 이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검사를 받을 만한 어떤 특정 나이대가 있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자주 깜빡거린다고 무조건 치매 검사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나의 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런 증상이 많이 있으신 경우는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20대 때부터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그게 변화가 크게 없다면 그거는 뭐 저희 선천적인 거고 그렇구나. 점차 이제 그런 빈도가 늘어나는 경우는 저희가 의심을 해봐야 될 좀 수가 걱정되기 있습니다. 시작하는데요. 예. 네, 그리고 언어의 장애가 생기는데요. 한 번씩 저희도 한번 경험해 보잖아요. 물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거 그럴 때 이렇게 있죠. 했죠. 멋있냐.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점차 늘어나는 경우에는 아. 저희가 치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시공간 능력이 장애가 생겨서 아주 익숙하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맨날 타고 내리던 버스를 딱 내렸는데 갑자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도 치매를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계산 능력이 저하가 돼서 평소에는 은행 업무를 잘 보시다가 네. 갑자기 은행에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업무 보고
통장과 돈을 주면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다음에 물건을 사고 나서 잔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보통 이제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네. 밥솥으로 이제 밥을 하시는데 네. 갑자기 이 밥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어머. 거예요. 아. 그래서 쌀을 넣어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 그런 경우도 몇 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누르고 그냥 네. 밥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계신데요. 네, 종종 그렇게 있습니다. 오.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갑자기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뭐 그림을 열심히 그리셨던 분인데 예. 그림을 그리다가 점점 이제 그림 그리는 거에 흥미도 떨어지고 그림도 예전처럼 잘 안 그려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도 저희가 이제 치매를 좀 의심해 보는 경우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갑자기 온화하던 사람이 성격이 좀 공격적으로 성격이 변화하든지, 막 그다음에 이제 환시를 본다든지 선망 증상, 그리고 그 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치매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또 치매 가족력이 있을 때 반드시 또 치매에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 대 걸러서 이렇게 치매가 올 수 있다. 가족력이 있을 경우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정말로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또 치매 가족력이 있어도 치매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치매 환자가 가족 중에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치매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치매가 올 위험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다고는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검사를 정기적으로 좀 받아보시는 경우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치매, 예를 들어서 만기 발병 알츠하이머 치매, 65세 이상 이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지만 제가 다음 말씀드릴 이제 좀 되게 특별한 치매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기 발병 가족성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있는데 예전에 손예진 씨가 나왔던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네. 거기서 너무 나왔던 슬펐죠. 그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아주 젊고 예쁘신데 치매가 걸렸죠. 되게 안타까워하시네요. 손예진 팬이신가요? 네, 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좀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고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도 헌팅턴 치매, 그다음 카다실이라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 전축적 치매 중 일부분은 이제 유전자가 있어서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족 중에 있는 경우는 유전자 검사를 받고 치매가 올지 안 올지를 잘 좀 주의 깊게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매일 와인 한 잔을 이렇게 마시면 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짠가요? 보고 싶은 부분만 늘 봐요. 그러니까. 네, 핑계 아니에요? 예스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스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일단 반은 예스고 반은 노인데요. 오. 일단 비타민을 드시는 것 자체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학 책을 읽어보면 비타민 B군이 되게 이제 그 치매 발생의 이제 유발 인자가 될 수 있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B군을 드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분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양제, 뭐 비타민 B 영양제 뭐 계속 먹어도 돼요? 네. 네.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어디 보니까 와인 한 잔 먹으면 좋다던데 뭐 와인이나 소주나 맥주나 똑같은 술인데 어떻게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와인에는 특히 이제 치매 예방을 좀 호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인을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는 하는데요. 그럼 다 그렇게 따라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한 잔 정도 드시는 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소량의 음주를 이제 계속 지속하시는 경우는 이 자체가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 조금씩 뇌의 위축을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음주를 하면서 이제 뇌의 뭐 치매를 예방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음주를 줄이시는 걸 권유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군요. 한 잔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보통 먹으면 그죠? 그래요. 본인 저도 이야기. 사실 와인이 좋다는 말 듣고 며칠을 먹어보고 연습했는데 위염이 걸리더라고요. 아이고야. 네, 그래. 술 얘기하니까 갑자기 말들이 많아지네.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수면제를 먹으면은 그 치매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하고 그러면은 이 잠이 잘 안 오는데 수면제를 먹으면 안 되나요? 어떤가요? 수면제에 대해서는 약간 좀 딜레마가 있긴 합니다. 네. 예전 1950년대에 이제 주로 이제 개발된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약이 있는데요. 그 약 같은 경우는 저희 뭐 환자분들이 이제 너무 독해서 취하는 듯한 그런 증상 때문에 낙상도 되고 인지 저하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항상 그렇지만 강력한 약은 그 이걸 갑자기 드시지 않으면 이제 엄청 나중 이제 반항 증상이라 그러나요? 그 오히려 잠을 못 주무세요. 그런 경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치매나
나중 수면을 위해서도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약제는 가급적이면 좀 피하라고 권유를 드리고요. 네. 그렇지만 요즘에 나오는 저희 뭐 스틸록스, 뭐 졸피뎀 성분이고요. 그다음 라제팜이라고 하는 그런 약제들은 비교적 이제 그런 의존성이 떨어지고 치매 유발도 크게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치매 환자분들한테 간혹적으로 뭐 가급적 쓰시는 거는 크게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잠을 잘 주무셔야지 뭐 치매도 예방이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그렇겠죠. 다른 신경과적 질환도 많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치매 검사를 하는데 사실 MRI 촬영을 하면 이게 또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검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를 좀 안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항상 외래에서 환자분들과 이제 고민하고 네. 싸울 때도 있고 이러는데요. 어. 아무래도 고령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젊으신 분들은 뭐 단순한 두통만 있어도 MRI 찍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고령인 환자분들은 이제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서 오셔서 치매 검사를 좀 해보면 안 될까 그런데 비용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의사 입장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혹시나 이제 찍다가 다른 원인들이 나와서 CT를 찍었다가 다시 MRI를 또 찍자 그러면 저희가 도둑놈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MRI가 CT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경도 인지 장애 중에서 일부 또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MRI가 보험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MRI 찍으신 걸 확실히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주변에 갑자기 어느 날 가족들을 이렇게 못 알아보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던데 이게 이제 치매라는 게 일시적인 게 있는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급발적으로 이렇게 급성으로 오기도 하는 건가요? 일단 치매는 원인에 따라서 발병하는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가장 많이 있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경우에는 서서히 진행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갑자기 발생한 치매는 급성 뇌경색으로 발생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급성 뇌경색으로 발생하는 단발경색 치매가 있고요. 또한 이제 약물에 의해서 어른들은 이제 약을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뭐 혈압약도 드시고 당뇨약도 드시고 하다가 뭐 수면제 드셨는데 내가 수면제를 먹었나 안 먹었나? 또 드세요. 어. 두세 봉지를 드시고 이제 계속 이제 치매 기운을 보인다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경련 중에서도 저희가 흔히 경련이라 그러면 막 거품 물고 막 뻣뻣하게 힘이 들어가서 막 네. 떠는 걸 경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머리 안에서만 이제 경련이 겉으로 나타나는 경련 없이 머리 안에서만 경련하는 경우도 갑자기 발생하는 치매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저희가 치매 검사보다는 오히려 뇌 영상 검사나 약물을 어떤 거 드시는 히스토리를 저희가 체크하는 것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치매랑 약간 헷갈리시는 네. 분들이요. 입원하시는 환자들 중에서 아니면 또 수술하시고 난 환자분 중에서 갑자기 혼돈을 모이시는 분이 있어요. 입원 기간 중에서 갑자기 뭐 나 저기 가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아니면 뭐 빨래는 놀러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뭐 저희 수액 같은 거 다 뽑아버리시고 네, 가시는 분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일시적으로 인지 저하, 혼돈을 유발하는 경우고요. 또 이런 특징이 낮에는 막 멀쩡해요. 그러다 밤만 되면 야수로 변합니다. 이런 것들은 선망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보호자분들은 갑자기 치매가 왔다고 저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선망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선망 자체의 가장 큰 위험 인자가 치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선망이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예. 이런 환자분들은 치매 검사를 추천드리고요. 이 선망 자체도 나중에 치매의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에 꼭 선망 증상이 있으시면 치매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치매라는 게 과장님 인생을 정말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구나 사실 걸릴 수 네, 있잖아요. 맞아요. 노출의 위험이 있고 또 돈이 많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일 것 같은데 치매는 어떻게 하면 좀 예방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외래에서도 많이 듣는 질문이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신경과 의사들은 치료를 위주로 보통 하다 보니까 예방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잘 안 하는 경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에 통해서 좀 자세하게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10가지 정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지속적인 뇌 활동을 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게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뭘 해야지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이제 가족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신문 읽고 뉴스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세요. 네. 그리고 취미 활동하시면 계속 취미 활동을 하세요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예. 저희가 근육도 움직이지 않으면 자꾸 이제 근육이 퇴화되고 노화가 됩니다. 네.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안 쓰고 계속 있으면 머리는 굳어버리죠. 그래서 자꾸 머리를 쓰면서 혈액순환도 촉진시키고 노폐물도 제거하면서 그 다음에 시냅스 연결도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이런 지속적 뇌 활동을 하면 치매 예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적절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 중에서 그럼 한다 그러니까 다 어른들은 막 헬스 운동 이런 걸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보통 저희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건 없지만 저희가 걷기와 같은 그런 운동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걷기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보통 하루에 30분 이상 그리고 일주일에 3번 그리고 약간 등에 땀이 날 정도. 실제 저희도 잘 안 하죠. 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운동을 해야지만 네.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손을 자꾸 쓰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든지 자꾸 뭐 손 접기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자꾸 손을 움직이는 것도 많이 이제 머리 개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뜨개질도 좋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권투 선수들이 머리를 자주 맞다 보니까 자꾸 이제 뇌 외상 때문에 이제 머리를 다쳐서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것도 예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고 혈관성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예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이 안 되려고 그러면 먹는 것도 조절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도 고기를 많이 좋아하지만 고기보다는 생선을 더 이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싱겁게 드시고 그다음 가급적 과일이나 채소를 드셔서 거기에 있는 항산화 효과 이런 것들을 노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거 하루에 6잔 이상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 비타민 제대 이런 것들도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금연, 절주는 뭐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금연이랑 절주를 꼭 생활하시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그 뇌의 기능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경우는 우리 같으면 되게 그냥 피곤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치매 환자들은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그 치매 예방적인 역할에서도 불면증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조절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치매 발생률을 2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하고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오히려 신경의 퇴행을 돕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가성치매, 우울증 때문에 생기는 치매도 있는데요. 이 우울증을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세상이 예전보다 좋아지고 또 이 의료 혜택도 많아지면서 치매 환자들을 위한 그 돌보미 서비스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들이 신청만 하면 다 그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마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자체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가 있다면 다 할 수 있어요. 치매뿐 아니라 파킨슨병,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보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본인 또는 대리인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게 결정이 되는데요. 좀 이제 뭐 등급이 높고 그다음에 움직이기 힘드신 분들은 요양원 입소까지도 가능하고요. 주간 보호나 방문 간호 요양 이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그 운동이 치매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뇌에서 어떤 특정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면서요? 네, 2019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리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머리에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은 뇌의 기억과 저장, 학습 이런 데 담당을 하는 해마의 그 성장과 촉진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뇌 혈류의 그 증가되는 그런 효과도 있으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코티솔이 감소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이나 치매 치료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요즘 뭐 100세 시대를 맞아서 다들 건강에 네. 관심들이 꽤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은요 치매 도움이 된다 하시면서 고스톱도 네. 좀 치시고 다 같이 모여서 뜨개질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게 또 실제로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손을 움직이고 사회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뇌의 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면 치매 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뭐 경로당에 가셔서 예. 자꾸 사람들도 만나고 네. 뭔가 하고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고요. 확실히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데요. 예. 사람들과 이제 차단이 되고 예. 자꾸 집에만 계시다 혼자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치매도 되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잡혀가겠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자주 이제 경로당 가셔서 만나서 화투도 많이 치시고 그래서 치매 예방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화투 많이 치라고 하신 분은 저희가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치매에 대한 자세한 정보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배창범 과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